자, 이번 시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학 멘델의 유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전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유전 용어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멘델의 유전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유전 용어 몇 개가 언급이 됐었죠. 자, 형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대립형질, 그 다음에 뭐 유전자형, 표현형, 대립유전자 이런 것들 했죠. 전부 다 정리 다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뭘 할 거냐면 순종과 잡종, 자가수분, 타가수분 할 텐데 일단 순종, 잡종은 저번 시간에 한 번은 언급이 됐을 거예요. 잡종이나 이런 것들. 맞죠? 자, 그러면 자가수분, 타가수분이 처음 나오는 건데 얘네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종, 잡종 할게요. 왜냐면 순종의 설명을 하려면은 자가수분이라는 말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 먼저 언급할게요. 자, 자가수분이 뭐냐면은 일단 수분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자, 수분이 뭐냐면은 수정이랑 좀 비슷해. 자, 사람의 발생할 때 수정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왔었지. 수정은 뭐였어? 수정은 뭐였어? 생식세포, 사람의 생식세포, 즉 정자와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현상이 수정이다라고 한다 했어. 자, 그럼 식물에서도 정자와 난자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 기억나지? 자, 이게 꽃의 암술이고 그 다음에 얘가 수술이야. 자, 정자와 난자와 같은 것들이 식물에게도 있다. 어디에 있다 했지? 정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 수술머리 꽃밥에서 꽃가루다라고 했어. 맞지? 그 다음에 난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 암술에 있고 암술 여기에 미씨 안에 여기 난세포에 있다라고 난세포에 있다고 해. 난세포가 난자에 해당된다라고 했어.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 꽃밥, 수술머리, 여기 꽃밥 부분, 여기에 있었던 화분, 꽃가루야. 꽃가루가 지금 얘랑 결합해야 되잖아. 맞지? 자, 결합을 해야 새로운 자손이 생기잖아. 맞지? 자, 그럼 일단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자, 꽃밥에 있었던 꽃가루가 암술머리로 화분이, 즉 꽃가루가 이렇게 탁 달라붙는 현상. 얘를 수분이라고 해. 알겠지? 자, 꽃가루가, 즉 꽃밥에 있었던 꽃가루가 얘를 만나기 위해서 암술머리로 옮겨 붙는 현상을 수분.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수분이라고 하는데 자가수분은 뭐냐면은 당연히 얘는 꽃 안에 있겠지. 꽃 안에 수술과 암술이 있잖아. 맞지? 자, 그럼 자가수분은 수술의 꽃가루가, 여기 수술의 꽃가루 있다 했지? 맞지? 꽃가루가 같은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이야. 자, 일단 수분은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붙는 현상이야. 암술에 여기 붙는 현상이 수분인데 어떤 수분이냐면은 자가수분은 머리에 붙어야 돼. 자, 그런데 어떻게 붙어야 되냐면은 자, 꽃나무가 여러 개가 있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렇게 몇 개의 나무 그루가 꽃나무 그루가 있다라고 치자. 자, 그럼 여기에도 꽃이 있을 거, 꽃나무니까 여기에도 꽃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 꽃 안에는 암술과 수술이 있겠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 이 꽃에 있었던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그루잖아. 지금 한 그루 안에 같이 있잖아. 맞지? 한 그루 안에 같이 있잖아. 같은 그루에 있는 꽃에 있는 암술머리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같은 그루 안에 있는 꽃에 암술머리에 탁 붙는 거를 자가수분이라 해. 알겠지? 자가 스스로 자자라고 생각해. 스스로 같은 그루,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알겠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한 그루에 같이 있는 꽃에 있는 암술머리로 탁 꽃가루가 붙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는 현상이 수분인데 어떻게 붙어야 된다? 같은 그루의 꽃, 한 그루에 같이 있는 이 꽃 암술머리에 붙는 거를 자가수분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타가수분은 뭐냐면은 이게 타자가 일단 수분은 같은 수분이야. 뭐를 수분이라고 한다고? 꽃가루가
수술에 있었던 꽃가루가 어디에? 암술 머리에, 암술에 붙는 현상을 수분이라고 한다. 근데 어떻게 붙어야 된다? 얘는 자가 스스로 잡자,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 자기 자신 한 그루에 있었던 거라면 타가 수분은 다를 타자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 타인 할 때. 타인은 내 자신이 아니잖아. 타인은 다른 사람을 타인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다른 그루, 타자가 다르다라는 거야. 알겠지? 다른 그루에 있었던 이 꽃, 맞지? 여기에 있었던 꽃가루가, 수술에 있었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어야 되는데 다른 그루잖아, 지금. 다른 나무잖아. 다른 나무. 다른 그루에 있는 꽃에 있는 암술머리에 탁 붙는 현상을 타가수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수술의 꽃가루가 다른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머리에 붙는 거다. 한 그루에 자기 자신 한 그루에서 수분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가수분. 다른 그루에서 암술머리에 붙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타가수분이야. 타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타가수분, 자가수분이 뭔지 알았어. 자, 그러면 순종, 잡종 시작할게요. 자, 순종을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은 개체. 자,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아야 돼. 즉, 한 가지 형질이라는 뜻은 모양이면 모양, 색깔이면 색, 크기면 크기 이런 걸 형질이라고 한다 했지. 하나의 형질, 모양이라고 해보자. 자,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같아. 자, 모양을 나타낸다.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라지알 아니면 스몰알 있다 했지. 자, 유전자 구성이 같다. 이런 애들 있지. 이렇게 두 개씩 표현한다라고 해서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야 되니까. 맞지? 이렇게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똑같은 애를 순종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렇게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구성이 똑같으면 돼. 얘는 둥글다잖아. 둥글다. 얘도 주름지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돼? 일단 똑같지. 일단 두 개가 한 덩어리잖아. 이렇게 엄마, 아빠 하나의 형질을 나타낼 때는 두 개가 한 묶음이다. 얘는 지금 두 개가 한 묶음인데 두 개를 나타내는 거야. 얘는 둥글다. 얘는 황색이다. 둥글면서 황색인 거야. 즉 이렇게 되는 거지. 얘 누가 봐도 둥글면서 황색이잖아. 황색이잖아. 맞지? 둥글면서 황색이다 라는 뜻이야. 그 다음 얘는 주름지면서 황색이다 이런 거지. 주름지면서 황색이다 이런 거지. 알겠지? 근데 지금 주름지면서도 지금 똑같은 유전자 구성이지. 황색이다. 똑같은 유전자 구성이지. 알겠지? 하나의 형질을 나타낼지 모양이고 색깔이지. 이렇게 하나의 형질을 나타낼 때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똑같은 애들을 순종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순종은 여러 세대 동안 반복하여 자가수분하여도 같은 형질만 나온다. 자, 지금 말이 어렵지. 지금 이 당연한 말을 써놓은 거야. 왜냐면 봐봐. 자, 자가수분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몸 안에 같은 그루에 자신의 몸 안에 있었던 같은 꽃 그루 안에 꽃에 있는 애한테 옮겨 붙는다라는 거잖아. 맞지? 같은 그루에 있어서 얘네 둘은 유전자 구성이 같은 애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자가수분, 타가수분이 말이 그냥 이런 뜻이지 실제로 자가수분을 할 거다라는 말이 나올 거야. 어떤 개체를 자가수분할 거다. 어떤 형질을 자가수분할 거다. 이런 말이 계속 지금 문제풀이에 나올 거거든. 그럼 자가수분을 할 거다라는 말은 그 유전자 구성이 같은 개체를 교배시킬 거다라는 말이야. 알겠지? 자, 자가수분은 자기 몸 안에 있었던 애이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같은 유전자 구성이 완전 똑같은 애를 교배시킬 거다라는 뜻이야. 즉,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라지알을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애를 자가수분할 거래. 유전자 구성이 같게 얘 유전자 구성이랑 똑같은 이렇게 유전자 구성 완전 똑같지. 라지알 이런 애를 교배시켰을 때 자가수분을 했을 때 계속 같은 형질만 나오지. 왜? 엄마도 둥글다 아빠도 둥글다 둥근 애들끼리 교배를 시켰는데 둥근 애만 나오겠지. 아빠가 줄 수 있는 유전자 뭐밖에 없어. 라지알. 엄마가 줄 수 있는 유전자 뭐밖에 없어. 라지알. 그러면 자손은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맞지? 엄마가 둥글고 아빠가 둥글어. 맞지? 자, 그러니까 둥근 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것도 순종이잖아. 완전히 그냥 안에 유전자 구성이 똑같은 애. 줄 수 있는 게 이것들밖에 없으니까. 맞지? 순종끼리 결합을 하며 똑같은 순종, 유전자 구성이 똑같은 애들끼리 교배를 하면, 자가수분을 하면 같은 형질만 나온다. 알겠지? 순종 애들끼리 교배하면 그 순종인 애가 나올 수밖에 없어. 맞지? 자, 그 다음에 잡종. 자, 잡종은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다른 거지. 자, 어떻게 됐다? 자, 아까는 이렇게 같았지. 하나의 형질, 모양을 나타내는 거지. R은 알파벳 R은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다. 그런데 유전자 구성이 완전히 똑같지. 라지알, 라지알로. 그런데 이런 애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 맞지? 자, 서로 충돌했네. 얘는 무슨 모양이야? 얘가 우성이니까 둥글다 모양이 나오겠지. 자, 근데 둥글지만 유전자 구성이 어때? 다르다. 이렇게 서로 유전자 구성이 다른 애들 잡종이라고 한다.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이 됐었지. 자, 이렇게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는 것. 당연히 형질 나타낼 때는 두 개가 한 묶음이지.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자, 얘네들 모양이 어때? 둥글다. 하지만 둥근 모양이지. 얘가 우성이니까. 맞지? 둥근 모양이지만 유전자 구성이 다르지. 맞지? 자, 섞여 있잖아. 얘도 섞여 있잖아. 맞지? 얘는 키가 크다, 얘는 키가 작다. 얘가 우성이니까 일단 표현형은 키가 크다라고 되겠지. 맞지? 자, 얘네 섞여 있네. 두 가지 형질이. 맞지? 자, 얘는 무슨 모양이야? 둥글다. 섞여 있지? 일단 섞여 있지. 잡종이야. 맞지? 자, 얘도 섞여 있지. 녹색이지. 아니야. 섞여 있으니까 황색이지. 얘네들 황색이지. 미안해. 황색이지. 자, 그러니까 둥글면서 황색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섞여 있는 애들 당연히 잡종이야. 자, 근데 얘 봐봐. 자, 얘는 지금 두 가지 형질이지. 얘 한 묶음, 얘 한 묶음. 두 가지 형질이 있는 거지. 자, 이거 봐봐. 일단 얘는 어때? 하나의 형질. 순종이지, 얘네들은. 근데 얘는 어때? 둥글다지만, 얘는 어때? 일단 표현형은 황색이다인데, 순종의 황색이 아니지. 순종의 황색은 어떻게 써야 돼? 이게 순종의 황색이잖아. 맞지? 유전자 구성이 같은. 얘는 지금 다른 게 섞여 있지. 잡종이지. 맞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네 가지가 이렇게 알파벳이 나열되었을 때 하나라도 다른 애가 섞여져 있지. 얘 유전자 구성 같아. 맞지? 근데 얘도 같고 얘도 같고. 그런데 얘가 지금 다르잖아. 그러면은 하나라도 이상한 애가 섞여져 있으면은 잡종이야. 알겠지? 자, 유전자 구성이 달리 되어 있는 개체 잡종이라고 한다. 자, 잡종 애들을 자가수분했을 때는 우성과 열성이 모두 나타난다. 자, 이거 봐봐. 자,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은 자가수분이 일단 무슨 뜻이라 했어? 자가수분은 유전자 구성이 같은 개체를 교배할 거다라는 뜻이라고 했지. 맞지? 자, 그럼 교배해 볼게. 자, 제일 처음에 있는 얘 해보자. 자, 라지알, 스몰알이 있다. 얘 자가수분한다. 유전자 구성이 똑같은. 자, 유전자 구성 지금 똑같잖아. 누가 봐도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얘네 교배해 볼게. 자, 그러면 봐봐. 얘가 줄 수 있는, 자손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둥글다를 줄 수도 있고 주름지다를 줄 수도 있어. 얘도 마찬가지지. 둥글다를 줄 수도 있고 주름지다를 줄 수도 있잖아. 맞지? 자, 그럼 이거는 확률이 조금 복잡해져. 자, 아빠가 얘를 줬을 때 엄마가 얘를 줄 수도 있지. 확률로. 맞잖아. 얘 만날 수도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를 아빠는 줬는데 엄마는 얘를 줄 수도 있잖아. 맞지? 자, 그럼 분배 법칙 생각하면 돼. 얘를 줬을 때, 아빠가 얘를 줬을 때는 얘랑 만날 수 있거나 얘랑 만날 수 있거나 얘랑 만날 수 있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아빠가 얘를 줄 수 있잖아. 맞지? 얘를 줬으면 엄마랑 만날 수 있는 유전자가 얘를 만날 수도 있고 얘를 만날 수도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얘네들 나올 확률의 애들 전부 다 해보자. 분배 법칙 생각해라라고 했어. 자, 나올 수 있는 애들 전부 다 해볼게. 자, 얘를 줬을 때 얘랑 만났어. 얘랑 만날 수 있다 했지. 얘랑 얘 줬을 때 얘랑 만나든가 아니면 얘랑 만난다 했지. 그럼 라지알 만날 수도 있고, 자, 라지알 스몰알 만날 수도 있고,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랑은 확률이 끝났지. 자, 그 다음에 얘를 줄 수도 있어. 얘를 아빠가 줬을 때 엄마가 얘를 줄 수도 있고 얘를 줄 수도 있잖아. 그럼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 당연히 대문자, 소문자 만나면 대문자부터 쓰라라고 했어. 얘랑 만났을 때. 라지알, 스몰알 나타날 수도 있고 얘랑 만날 수도 있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 총 4개가 나타나는 거야, 확률이.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자가수분했을 때 잡종을, 이 잡종이잖아. 지금 섞여있지. 잡종을 자가수분한다. 같은 유전자 구성을 교배했을 때 우성과 열성이 모두 나타난다. 자, 얘 지금 표현형 뭐야? 둥글다. 얘 표현형 뭐야? 라지알, 스몰알 만났지. 둥글다. 라지알, 스몰알. 둥글다. 얘는 뭐야? 주름지다잖아. 그럼 얘네들은 우성이고 얘 열성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이 모두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일단 순종은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알겠지? 똑같은 알파벳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문자면 대문자, 소문자면 소문자. 알겠지? 자, 당연히 순종 애들끼리 자가수분. 순종 애들끼리 자가수분.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교배하면은 같은 애들만 나온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잡종인 애들은 뭘 잡종이란다? 유전자 구성이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른 애들. 같은 대문자,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는 애들. 알겠지? 이런 애들을 잡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잡종인 애들끼리 자가수분이야. 같은 잡종끼리 유전자 구성이 같은 애를 자가수분하면은 우성과 열성이 전부 다 나온다. 왜? 우성, 열성 유전자 다 들고 있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자가수분을 한다라는 뜻은 뭘 한다고? 유전자 구성이 같은 애를 교배할까? 같은 유전자 구성이 같은 애를 교배할 거다라는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멘델의 유전 실험. 이제 유전 용어 완전히 끝났어요. 알겠죠?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무슨 뜻을 말하는지, 어떤 단어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멘델의 유전 실험 시작할게요. 자, 멘델은 식물에 관련된 유전을 할 거야. 알겠지? 자, 멘델이 식물에 관련된 유전을 하고, 그 다음 사람의 유전 할 텐데, 사람의 유전은 다음 단원이고, 이번 단원은 이제 식물 할 텐데, 자, 멘델 유전 실험. 자, 멘델이 식물 중에서 그 많고 많은 식물들 중에서 완두를 선택한다라고 했어, 저번 시간에. 맞지? 자,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식물들 중에서 멘델이 완두를 유전 실험의 재료로 선택한 까닭이 있어. 알겠지? 왜 완두를 실험 재료로 선택했을까? 완두가 유전 실험의 재료로 적합한 이유가 있어. 알겠지? 그 다른 식물들보다 완두가 유전 실험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 그 애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길래 이 멘델이 완두를 선택을 했을까? 이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특징이야. 첫 번째 특징은 주변에서 일단 구하기가 쉬워. 알겠지? 구하기가 어려우면 안 돼. 왜냐면은 유전 실험은 많이 해봐야 돼. 알겠지? 왜냐면은 한 번 실험해서 야 이렇게 바로 유전되더라. 엄마 아빠가 이럴 때 어버이가 이럴 때 자손이 이렇게 나왔더라. 한 번 실험으로 돼?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얘네들이 멘델 유전 실험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자손을 많이 이렇게 여러 번, 10번, 몇백 번, 몇천 번을 실험해봤더니 이렇게 유전이 되더라. 이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한두 번에서 실험이 안 되잖아. 맞지? 그럼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되니까는 주변에서 구하기가 쉬워야지. 맞지? 구하기가 어려우면 일단 실험 자체가 힘들어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구하기가 쉽고 재배하기가 쉬워. 기르기가 쉽다는 거지. 막 길러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막 길러도 그냥 쑥쑥 자란다는 거지. 기르기가 어려우면, 재배가 어려우면 자손이 빨리빨리 지금 나타나고 빨리빨리 지금 유전을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맞지? 그러니까 쉽게 잘 자라는 애를 선택한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고 재배하기도 쉽기 때문에 완두를 선택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돼. 완두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완두는 자, 모양에 있어서는 2개밖에 없다 했어.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맞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만약에 뭐 둥근 모양 했을 때는 이런 애들이 나오더라. 아니면 둥글고 주름지고 애들을 교배했더니 이런 애들이 나오더라. 정확하게 딱딱 구분이 되잖아. 애매한 뭐 모양 없고 다른 여러 가지 모양 없고 딱 둘 중에 하나니까는 교배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 뚜렷하게 나오니까.
알겠지? 애매한 거 같고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뭐 아니면 도니까. 대립형질이 뚜렷하기 때문에 교배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서 훨씬 좋은 거지. 알겠지? 얘네들이 교배하니까 이런 애가 나오네? 정확하게. 이 모양이네? 모양 둘 중에 하나니까. 알겠지? 헷갈릴 일도 없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 한 세대가 짧다. 자, 한 세대가 짧다라는 뜻이 뭐냐면 자손이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 지금 유전을 하려면 자손이 만들어져야 엄마, 아빠로부터, 어버이로부터 자손이 어떻게 유전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잖아. 자손을 빨리빨리 봐야 된다고. 맞지? 자손을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는 한 세대가 짧아야지. 세대가 뭐야? 이게 만약에 어버이였다면은 태어나는 자손, 얘가 자손이잖아. 얘가 1세대가 되고 얘가 2세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는 한 세대가 빨리빨리 넘어가줘야 얘가 또 자손이 생기면 그 다음 세대가 넘어가고 얘가 자손이 생기면 그 다음 세대가 넘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한 세대가 짧아서 빨리 자손이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니까 유전을 빨리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많이 실험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자손이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 자, 그 다음에 한 번에 교배를 얻을 수 있는 자손의 수가 많다. 자, 엄마 아빠로부터 자손이 생겼어. 근데 딱 하나만 나와. 그러면 봐봐. 엄마가 만약에 둥근 모양이고 아빠가 주름진 모양이야. 근데 자손이 만약에 둥근 애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실험 한 번 해봤는데 둥근 애가 한 명 나오더라. 그럼 뭐 둥글고 주름진 거 교배하면 반드시 둥근 게 나와. 이렇게 지금 설득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못하지. 왜? 지금 한 번의 실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맞지? 그런데 이 완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교배로 자손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통계를 내기 쉬운 거야. 한 100개 정도가 나왔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나왔어. 그러면 100개 중에서 둥근 애가 더 많이 나왔네. 혹은 뭐 주름진 애가 더 많이 나왔네. 이런 식으로 훨씬 통계가 쉬워지는 거지. 많이 나올수록. 맞지? 그러니까 한 번의 교배로 자손의 수도 많은 거지. 그러니까 완전 좋지. 자손도 빨리빨리 생겨. 한 세대가 짧으니까 자손이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도 짧고 빨리빨리 자손이 나오고 자손이 한 번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 완전 좋지. 유전 실험하는데 특화된 식물이지. 맞지? 그 다음에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모두 가능하다. 자, 자가수분은 한 그루에 있었던 애들끼리 교배하는 거고 타가수분은 다른 그루에 있었던 애들한테 교배한다라고 했지. 맞지?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뜻은 뭐냐면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한 거야. 내가 이 애들 여기 한 그루 말고 다른 그루에서 이렇게 교배하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얘네들도 자유롭게 잘 교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유전 실험이 훨씬 더 좋지. 내가 의도한 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다른 그루에 있는 형질이랑도 한번 해보자. 다른 완두 그루에 있었던 애들도 해보자. 그러면 바로바로 나오는 거지. 내가 의도한 대로 전부 다 타가수분, 자가수분 전부 다 잘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원하는 형질을 임의로 선택해서 교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다 지금 다 똑같은 뜻이야. 알겠지? 원하는 형질을 임의로 선택해서 내가 이 그루에서 얘, 이 그루에서 얘 이렇게 지정해서 원하는 형질을 딱 선택해서 교배도 가능하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멘델의 유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지만 멘델의 유전에서 멘델이 완두를 실험 재료로 선택한 이유 5가지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일단 구하기 쉽고 기르기도 쉬워. 그 다음에 대립형질이 뚜렷해. 맞지? 그리고 이 애들의 특징이 이러한 특징이 완두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왜 실험에 유리한지, 유전 실험에 유리한지까지 알아야 돼. 알겠지? 대립형질이 뚜렷한 게 통계적인 분석에 좋다. 이건 아니잖아. 맞지? 통계가 나오려면은 확률이 많아야 되잖아. 확률. 그러니까는 많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것과 연계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라는 것은 교배 결과를 명확하게.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돼서 좋고 하나의 세대가 짧아서 좋지. 왜냐면 자손이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라는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한 번의 교배로 얻을 수 있는 자손의 수가 많아. 그러니까 통계를 내기 쉬운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자가수분, 타가수분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자, 이것 때문에, 이러한 성질 때문에 완두를 선택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유전 용어 반드시 전부 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멘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성의 원리랑, 우성의 원리를, 우열의 원리랑,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